작품은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강호 사시가야. 그러니까 강호라는 게 자연을 의미하는 거거든. 원래는 강과 호수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사시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시상전개의 힌트가 바로 사시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작품은 전체에 네수로 된 연시조고,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각 초장이 전부 다 강호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장 갔다가 종장도 마찬가지야. 뭐뭐 해옴도 역구는 이셨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문학사적 의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 그러니까 평시조가 모이면 연시조가 되잖아. 최초의 연시조다. 그 다음에 강호가도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 공존하는 즐거움, 그런 걸 노래한 강호가도의 원류니까 제일 처음 시작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문학성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마지막 종장에 뭐뭐 해엄도 역구는 이셨다. 갑자기 문학 얘기하다가 이런 건 모두 다 임금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유교적 충절을 강조하는 용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학성이 좀 떨어지긴 해. 알았어? 자, 사대부들은 과거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은 이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면서 만족하고, 자연의 어떤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있잖아,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에 녹아 들어가는 사대부의 어떤 그 가치관이 투영된 작품이고, 여기에 지금 역구는 샤타처럼 태평성대 유효자적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형성을 띠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작품인 동시에 이런 작품들이 많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수로 되어 있으니까 춘사부터 한번 볼게. 봄, 강호의 봄이 드니.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름은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가을은 강호의 가을이 드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첫 구절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강호의 봄이 드니라 해서 계절적 배경은 봄이고, 강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표현법으로 말하면 대유법이라고 그래. 대유법이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 하나를 꺼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과 호수는 자연물의 대표적이다, 그래서 강과 호수는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대유법이야. 강호가 바로 대유법이고, 봄은 계절적 배경이다.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여기서 흥은 흥겨움을 말하는 거고, 미쳤다는 얘기는 뭐 주체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야. 흥은 흥겨움이고 절로 난다, 저절로 난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봄이 되니까, 봄이라는 게 겨울 다음에 오는 계절이고,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마음까지 흥겨움까지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초장의 내용이었고, 탕료 개변에 금린어가 안주로다. 탕료는 보통 그 소박,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 막걸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술이야.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술, 탕료. 개변이라는데, 개변이라는 게 계곡 주변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탕료라는 게 소박한 음식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정철의 시조 중에 박주산채라는 말이 나왔어. 그게 뭐냐면 막걸리의 산나물이라는 뜻인데, 그런 것들도 없다고 하지 말고 가지고 내와라라는 정철의 시조가 있거든. 거기서랑 똑같이 탕료도 역시 소박한 음식이다. 개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곡 주변이고, 금린어는 지금 말로 할게 쏘가리야. 쏘가리, 민물 매운탕거리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탕료에 금린어면 만족한다라는 얘기고, 소박한 삶 혹은 소박한 생활을 드러낸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빈 낙도라고 하는 거야. 안빈 낙도. 가난하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마음 편히 생각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 안빈 낙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춘사의 중장은 안빈 낙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이 몸이 한가염, 네모쳐볼까? 한가염. 여기에서 춘사에서는 한가염이지만 뒤에 가면 뭐 서늘해옴도 있고 소일해옴도 있고, 마지막 동사에 가면 춥지 아니옴, 이런 것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몸이 한가하게 자연 속에서 즐기는 거 전부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역군은 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임금님이 자기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즐길 수 있다. 연군지정이란 말 있잖아.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게 춘사의 내용이야.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자연 속에서 즐기는 봄의 흥취, 흥겨움, 이걸 얘기한 게 춘사다. 그럼 이 하사로 갖기 이연 봐봐. 이수 강호의 여름이 되니 똑같잖아. 계절이 여름이 됐어. 초당 원래 초가집을 말하는 거야. 초당에 일이 없대. 이것도 역시 한가함이지, 그지? 유유자적이라고 해도 되고 한가함이라고 해도 돼. 근데 춘사에서 한가함이라고 썼으니까 여기서는 유유자적, 강호한정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돼. 초당에 아무 일이 없어. 여기서 일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일이 없다는 뜻이야. 유신한 강파, 이거 해석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데, 유신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강파는 강물결인데 뭐가 유신이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강에 바람이 불어, 또 바람이 불어. 이 간격이 있잖아. 간격. 지금쯤이면 바람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지없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하게 바람이 분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유신이라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의인법이 되겠네. 자, 강파는 강물결이고 바람이 보내는 거야. 강물결을 촥촥 보내는 거지, 그지? 자, 보내나니 바람이요 라고 돼 있지, 그지?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의 파도가 있을 리는 없지만 강의 물결이 있잖아. 촥 오면서 바람도 함께 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이 몸이 서늘해요. 자, 여름인데 서늘하대.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것도 다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어. 역군은 이셨다로 끝났고, 여름에 한가롭게 지내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노래한 게 하사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 추사같게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살지다는 형용사야. 살지다는 동사인데 살져 있는 상태니까 풍요로움이지.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이 가을은 천고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이란 말 있잖아, 그지? 그것처럼 풍요로운 계절을 의미하는 게 고기마다 살져 있다라는 얘기고, 소정은 작은 배를 말하는 거야. 그물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자, 이 흘리 띄워 둔다는 건 뭐냐면, 자, 소정을 타고 있잖아. 그물 뒤에 실었어. 그리고 소정, 작은 배가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속도에 의해서 그냥 스르르 그물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일부러 던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물이 내려가는 거지. 이게 바쁘거나 고기 잡는 거에 진심이 아니야. 알았니? 무슨 말이지?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느긋하게 소일해옴도 이 또한 역시 임금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면서 소일하고 있는 거야. 소일이라는 게 뭐야?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소일해옴, 역군이셨다로 또 끝났어. 이게 추사고, 마지막 동사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이 계절적 배경이잖아. 깊이 한자가 넘다. 많이 왔네. 겨울 풍경은 이런 거지, 그지?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한자가 넘게 왔대. 자,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삿갓은 우리가 아는 거고, 모자 이렇게 챙이 넓은 삿갓 있잖아. 그거 말고 누역은 뭐냐면, 이게 여름에는 도롱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누역이라고 하는데, 이거 도롱이는 비옷이고 이건 눈옷 정도로 해석할게요.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눈 오니까 젖지 말라고 쓰고 다니는 거 있어. 몸에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옵도 이 또한 역시 임금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야.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요것이 시상전개의 기준이란 말이지. 결국은 핵심어가 뭐냐면, 봄에는 지금 첫 번째 봄에서는 한가한 거고, 두 번째 여름에서는 서늘한 거고, 가을에서는 소일하는 거고, 겨울에는 춥지 않은 거. 이게 핵심어고, 이건 전부 다 임금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했다. 이게 이제 강호사시사의 내용이야. 알았어?
자, 우리가 아까 초장, 종장, 중장 이거 할 때 초장이 계속 강호에 뭐뭐드니 이런 거 반복됐다는 거. 그다음에 계절이 변하면서 계절마다의 어떤 그 흥취가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화자는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종장에 가서 역군을 셨다 또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계절이 바뀔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또 계절이 바뀌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는 임금의 은혜로 끝났다. 다시 한번 문학사적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 그다음 두 번째, 강호가도, 즉 자연 속에서 뭐 즐기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어떤 도, 사대부의 도를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강호 사시가의 내용이었어. 자, 그다음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 뭐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상전개는 사계절의 흐름이다. 계절의 흐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자연을 예찬한 거는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맨 끝에 유교적 충절, 역군은 이셨다. 요게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통사구조는 아까 얘기했지. 강호의 봄이 드니 뭐 역군은 이셨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한 통사구조라고 해도 된다. 그러니까 초장의 앞부분하고 종장이 모두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 반복되면 좋은 게 뭔데? 이게 통일감, 안정감, 운율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대유법, 아까 나왔던 대유법, 강호 대유법, 자연을 대표해서 강과 호수라고 얘기한 대유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예를 들면 춘사는 탕료개변, 그러니까 계곡 옆에서 막걸리 마시고 쏘가리 안주 먹는 거 나왔지.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하사에는 초당이 나왔지, 그지? 추사에는 소정, 작은 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정은 공간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시조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탕료개변, 금리너, 소정 뭐 이런 것들이 안분지족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탕료개변, 금리너, 쏘가리 아까 얘기했던 소정, 삿갓도 그렇고 또 누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두 소박한 삶, 안빈낙도도 좋고요, 안분지족도 좋고요. 이런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어떤 사대부의 가치관, 세계관이 드러나는 시어들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역군은 이셨다. 이것도 유교적 충절, 충의.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역군은 임금이 들어가니까 연군 지정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춘사에서 소박한 삶을 하고 있는 건 탕료개변의 금리로 쏘가리 안주 먹는 게 소박한 삶, 평범한 삶을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하사에서 한가롭대. 어디 있는데 초당에 일이 없기 때문에 한가로운 거야. 그 다음에 추사에는 풍요로움인데 고기마다 살져 있다. 이게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동사 마지막 종장에서는 안빈낙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다. 알겠지? 이게 강호 사시가의 내용이야.